안녕 친구들. 오늘 어떤 하루 보내셨어요? 오늘도 날씨는 되게 좋았는데 바람이 약간 쌀쌀했던 것 같아요. 저는 손발이 차가워서 손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손 시려우신 분들은 장갑 같은 것도 필요한 계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양말도 수면 양말 챙겨서 신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무실 때도 따뜻하고 포근한 이불 준비해서 따뜻하게 주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몸이 차가운 편인데 상대적으로 몸에 좀 열이 있으면 그래도 겨울에는 추위에 좀 강하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그냥 저는 마음이 진짜 쉬고 싶을 때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분석적인 뇌다 보니까 평소에도 분석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뇌 활동이 많아지면 되게 에너지 소모가 많잖아요. 그래서 피곤해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거의 딱딱 분석을 하는 편이라서. 근데 이게 그냥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동적으로 이러니까. 그리고 또 생각이 너무 많은 날이나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날이면 이게 뇌가 각성 상태인 것 같아서 잠이 잘 안 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또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를 좀 더 많이 마셔서 잠이 안 오는 걸 수도 있는데 그냥 그래도 또 마시고 싶으니까 마시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엔 또 디카페인도 있으니까 디카페인 마시면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이게 패턴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일찍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한 날은 좀 더 상대적으로 빨리 자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진짜 막 바른 생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일찍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또 그럴 것 같기도 한데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 하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막 연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는 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 만나서 서로 관심을 갖고 또 그런 여러 관계 속에서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면서 또 가장 자기랑 적합한 사람이랑 이렇게 커플을 이뤄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 그냥 어떻게 예의 있게 대하고 어떤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가 이런 모습들이 다 보이니까 참 자기의 감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되게 솔직하다. 그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만날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또 어떻게 이성적으로 이런 관계들을 바라보고 어떻게 대화를 하는가 저는 그런 모습들을 다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내가 전에는 생각을 잘 안 해봤는데 요즘엔 내가 사랑을 할 때는 나는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사랑에 빠지는 순간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대하고 말할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그렇게 매칭을 하면서 바라보니까 좀 더 뭔가 내 안에 설레이는 그런 감정들이 좀 더 증폭되는 것 같다고도 느꼈고 또 마음들을 표현해내는 마음들을 바라보면서 되게 많이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사람의 마음이나 감정들은 정말로 소중하고 사랑스럽다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마음들을 갖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또 부족한 저한테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랑스러운 마음들을 주신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끊임없이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고 사랑해 준다는 마음들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고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감정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소중한 마음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런 받은 사랑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내가 받은 사랑들에 대해서 더 많이 줄 수 있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라도 도움이 되는 말들과 그런 어떤 지친 어떤 날에 용기를 줄 수 있는 말들, 그리고 희망적인 말들을 해주고 싶다.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른들이 가르쳐 준 적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뭘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말들은 너무 많이 하지만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인 너는 정말로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너는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을 해서 그런 사랑 속에서 네가 태어났고 그런 사랑 속에서 태어난 네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그 부분에 대한 가르침들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진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소중하게 태어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엄마 아빠가 얘기를 해주면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그런 마음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서 살아간다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우리한테 우주 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주 같은 존재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해줬을 때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말들이 아이한테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는 삶의 끝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랑 헤어지는 그런 순간은 너무 슬프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도 이런 죽음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시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고나 사건, 병듦 또 죽음은 언제든지 우리가 찾아올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살아있을 때 마음의 준비들을 좀 더 하고 우리가 죽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네가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을 평소에 많이 해준다면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지 못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고나 갑작스러운 그런 죽음들이 찾아왔을 때 남겨진 사람들이 너무 허둥지둥하지 않고 평소에도 이런 연습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정말로 많이 사랑하지만 내가 이렇게 사랑을 세상에 다 남기고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 어떤 날이 왔을 때 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시점부터. 그래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 그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앞으로 친구들이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슬프지 않도록 해주는 건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이런 죽음에 대한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나누고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늘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건 어리다고 찾아오지 않는 게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또 일찍 찾아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알 수 없는 그런 운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정말로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잘 살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이 세상에 없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는가, 그런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저의 우주였던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는 너무너무 슬프고 그래서 한동안 방황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빠가 저한테 늘 제 옆에서 친구처럼 있어주면서 정신적인 부분들을 많이 채워주셨고 늘 친구같이 있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기억으로 살아가는 자양분이 돼서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없어도, 어른들이 없어도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뭐 공부도 잘하고 뛰어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 이렇게 딱 나누는 기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예술적인 부분을 잘해서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영역이 다 다르잖아요. 공부를 잘하면 연구를 해서 그런 학자가 되면 되겠고, 법률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공부하는 부분으로,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의 생명을 다루는 일에 관심이 있으면 의사가 되고, 각자의 분야가 다 다르잖아요. 아니면 글을, 창의적인 부분이 많으면 글을 써서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것이고, 또 그림을 잘 그리면 그림으로, 음악을 잘하면 음악적인 예술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런 감동과 영감들을 주면서 또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경제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돼서 이렇게 잘 살아가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막 공부만 해라, 뭐 서울대 가라, 막 꼭 그런 뭐 잘하는 대학교 가라, 뭐 그런 외국에 있는 명문대를 가라,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학교를 보내는 게 부모의 역할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만 하고 인성이 잘 가다듬어지지 않았을 때 어차피 나중에 사회라는 건 사람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공부만 잘해서 어떤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이런 부분이 없다면 사회생활 속에서 분명히 왕따 당하거든요. 그러면 내 아이가 공부만 잘하는 왕따가 돼서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하고 싶은가,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제가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보고 조교를 하면서도 교수님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최고의 학벌인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식적인 면들은 뛰어나다고, 그리고 열심히 한 그런 과정들은 정말로 노력의 결과니까 대단하다고 인정해주고 싶고, 그렇게 나 자신을 어떤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세우면서도 어떤 목표를 달성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걸맞게 인성이 갖춰져 있는가, 그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로 막 욕하고 발길질하고 그러신 분들도 계셨고, 뭐 저한테도 막 야 너 이렇게 반말하면서 그런 교수님도 계셨고, 그래서 저는 조목조목 말해서 사과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가 배운 부분은 이렇게 많지만 사람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없어서 다른 사람들을 아랫사람이라고 보면서 야 너 막 이렇게 되게 무례하게 하고 그런 분들을 봤을 때는 저 사람 뭐지? 뭘 배워서 저렇게 하는 건가? 어떤 부모님 밑에서, 어떤 스승님 밑에서 배웠을까? 막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동료들한테 너무 막 욕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상사들을 봤을 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아무리 아랫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비인간적으로 대하는가. 사람이면 인격이라는 게 있는데 남들이 보지 않을 다른 공간에 가서 조용조용히 얘기하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비하하고 그런 게 아니라 잘못한 일적인 부분만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거는 잘못됐다 그렇게 딱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무례하게 하거나 그런 상사는 제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제가 마음으로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잘 안 들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상사니까 예의 있게는 대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직장 생활이 평생 직장도 아닌데 그냥 여기에 있을 때 상사지 내가 떠나도 평생 상사인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존경이나 존중을 원한다면 내가 존경받고 존중받을 그런 말과 행동을 해야 그런 마음들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늘 인정을 받고 늘 존경을 받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 사람 참 인격적으로 참 못됐다. 저 사람 아랫사람들한테나 다른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무안을 주면서 말하고 진짜 무식하게 말한다. 그런 말을 듣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면교를 많이 하거든요. 식당에서, 미용실에서, 커피숍에서 이렇게 아니면 그 길거리에서도 그러고 다니거든요. 다. 그래서 옛날에 처음에는 이제 잘 몰랐을 때는 막 짜증이 나기도 했어요. 너무 내가 무례하게 한 적이 없는데 너무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저도 세상을 배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간 본성이란 뭔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저런 말과 저런 표현들을 할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배운 적이 없구나. 누구도 따뜻하게 너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 예의 있게 다른 사람들 예의 있게 대해라. 존중하면서 대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강요와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우리가 그런 어렸을 때부터 강요받고 살아오진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됐다. 정말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것부터 가르치는 게 맞다. 나 자신을 지키면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나의 몸을 지키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해주고 상대방의 몸을 지켜주면서 아름답게 사랑하고 책임감 있게 사랑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연애 프로그램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얼마나 상대한테 달콤하면서도 매너 있게 상대방한테 내 감정을 전달하고 내 의사표현을 하는가 태도나 이런 부분들이 성숙됐나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저를 성찰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오락거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저한테 계속 가져와서 저를 봐요. 내가 사랑에 빠질 때 마음이나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이나 그런 것들을 늘 마음 대조들을 통해서 제 자신을 체크하고 가거든요. 이런 게 재밌어요. 이게 저는 이런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순간에만 이렇게 쌓인 게 아니라 전생들도 살면서 이게 다져온 저의 어떤 업의 습관인 것 같거든요. 업의 산물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어요. 이런 게. 그리고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관찰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도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잃지 않으려고 하고 특히 제 자신에게 대해서 가장 철저하게 그렇게 예리하게 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까지 기준을 높이 세우진 않는데 이제 가까운 가족한테는 아무래도 그런 업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걱정이 되다 보니까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약간 마음이 너무 앞서가서 좀 더 날이 서 있고
그렇게 까칠하게 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자체가 좀 이성적인 면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막 비합리적이고 막 무논리적이고 이런 부분들을 만나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불편하구나 이런 상황이. 그래서 딱딱딱 1, 2, 3 이렇게 결론이 안 나니까 답답하구나. 그리고 그런 판단이 좀 빠른 편이니까 이미 어떤 질문을 딱 던지면 답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가면 될 것 같은 게 판단이 바로 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들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쭉 이렇게 하면 안 듣고 자꾸 이렇게 막 다른 사건들이 터질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서 딱 날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말대로 안 하고 사건이 터졌잖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서 좀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렇게 너무 이제 저랑 다른 성향이면 부딪히는 모든 생활 면이나 이런 면에서 계속 너무 반대면 이게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더 제가 평정심을 가지고 이렇게 좀 더 천천히 가려고 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느리게 뭘 결정하고 어떤 부분들을 바라볼 때 천천히 가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뭐라고 할까, 딱딱딱 결론을 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좀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런 속력이나 이런 게 안 맞으면 제가 답답해 한다고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 답답함은 저의 답답함이지 상대방의 답답함은 아니니까 저의 마음을 바라보고 제가 더 둥글게 이렇게 저 자신을 가다듬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게 취약점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도 많이 느끼고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 근데 이제 성격적으로나 기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게 더 많이 가다듬고 가야 될 부분이구나 이렇게 느끼고, 또 그런 이성적인 판단들을 해서 좋은 점들도 있어요. 딱 객관성을 잃지 않고 딱딱딱 이렇게 간결하게 보려고 하고 늘 해결 중심으로 가니까 이제 그런 이렇게 딱딱 진행을 하는 면에서는 되게 좋은데, 그런 머리로는 딱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진짜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건 다른 차원이잖아요. 근데 이성과 감성이 자꾸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들을 봤을 때 이성이 더 앞서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왜 안 돼? 왜 안 돼가 딱 되거든요. 그랬을 때 어려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더 들여다보고 이제 그런 제가 부족한 면이 많아도 있는 그대로 저를 사랑해주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따뜻한 요람 같은 그런 포근함을 느끼면서 더 그런 저의 뾰족한 부분이 가다듬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는 가슴으로 좀 많이 내려왔다. 물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데까지는 진짜 스트레스나 고통이 있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이 지금은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가깝게 느끼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되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빨리 느껴요.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표정으로 말하거나 그러면 그게 바로 관통하거든요. 제 감정을 바로 뚫어가지고 바로 눈물이 나요. 그래서 어떤 근데 그런 거예요. 지속적으로 저한테 계속 일관적인 마음을 보여주고 그런 자신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보여주면 정서적인 교감이 일어나서 제가 그 사람들의 감정에도 깊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느껴지면 바로 눈물이 날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게 되게 잘 느껴져요. 사람들의 마음이나 이런 게. 그냥 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보다 더 잘 느끼고 더 예민하게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현실에서는 단 한 명도 못 봤고요. 책에서 봤어요.
너는 생각이 너무 많아 라는 책인데, 제가 생각이 많고 예민하니까 제 동생이 저한테 책을 사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이런 사람들의 부류구나. 근데 현실에서는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늘 답답했거든요.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다르게 생각하나,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왜 다를까, 이게 항상 제 자신 안에서는 충돌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계속.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아, 좀 더 예민하게 느끼고 이렇게 빨리 받아들이고 이러구나, 감각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책을 통해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나구나라고 받아들이니까 이제 이런 나를 어떻게 더 성장시켜 나가고 어떻게 좀 더 둥글게 하고, 어떤 부당함이나 부조리나 그런 상황에서도 다른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불편하다는 부분들을 알릴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해결 중심이니까 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런 감정이 상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서 제 감정도 억눌려 있지 않고 표출을 하고, 그래서 쌓이는 게 0이고 그 대신 상대방도 생각해보게 만드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뭔가 못된 행동을 했을 때 더 하도록, 오히려 말을 해서 더 강화가 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들을 제가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쓰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에 이렇게 감정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은 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저와 비슷한 어떤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저와 너무 다른 생각이나 마음들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각자 나 자신에 맞게 어떤 방법들을 선택을 하고, 또 저의 말들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도 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더 뛰어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제 생각 위에 여러분의 뛰어난 생각들을 더 얹어서 더 다른 빠르게 갈 수 있는 어떤 길들을 찾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나눠봐요. 그리고 저는 성공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공적인 삶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 개인적인 삶이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 개인적인 삶이 행복하고 안정이 돼 있어야 그런 안정된 마음과 기운으로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좋은 에너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행복하지도 않고 늘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정서적인 결핍이나 너무 공공한 상태에 처해 있거나 그러면 이게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더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이런 마음의 에너지나 그런 신체적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살고 싶은 삶이 어떤 삶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다른 사람들이 살아온 얘기를 많이 듣고 싶더라고요. 내가 몰랐던 정보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열심히 살았고 이 삶들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했는가, 이 부분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모르는 영역들인데 저와 제가 관심을 갖고 있으면 나도 이런 건 배워보고 싶다, 이런 자극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살아온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뭔가를 이룬 친구들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꿈이 확고했더라고요. 나는 뭐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가 여러분들한테 끌어당김의 법칙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뭐가 되고 싶다고 늘 쓰고 늘 들여다보고, 그래서 아예 뇌를 그런 세팅을 하면 그런 길에 서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게 삶이 되니까 말 한마디 하고 행동하는 거를 무겁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 비난하고 욕하고 그러면 자기 삶에 계속 비난하고 그런 좋지 않은 감정들만 끌어당겨져서 자기 삶이 그렇게 나락으로 빠지는 삶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그런 거 다른 사람한테 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내 삶이 그렇게 되고 다음 생의 삶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여러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여러 사람들을 상처를 주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얼굴에 뭐 큰 흉터가 생기거나 아니면 진짜 뭐 이렇게 얼굴에 뭐 이렇게 떳떳하게 드러낼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그런 업보들을 다 받게 되거든요. 아니면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쉽지가 않다고 했잖아요. 다른 동물들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런 업보들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그런 세상을 물려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직업 카드나 이런 학과별 이런 그런 전공들에 대해서도 정보가 많이 있잖아요. 다 찾아보면. 그래서 이런 직업 카드나 이런 것들을 아이가 볼 수 있게 그냥 이거 찾아봐라 이렇게 하지 말고 볼 수 있게 그냥 책상에 이렇게 자료를 놓아주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꼭 이걸 해라 막 이렇게 강요하기보다는 아이가 뭘 관심 있어 하는지 늘 들여다보고 아이의 표정을 바라봐주고 아이의 기분 상태를 매일매일 체크하고 오늘 무슨 일 있었어? 네 기분은 어때? 오늘 친구들하고 무슨 일 있었어? 뭐 그렇게 자꾸 친구같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한테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아이들도 그러면 이제 친구한테는 무슨 얘기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관계가 좋으면 나중에 진짜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온다고 해도 숨기지 않고 엄마 아빠랑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또 좋은 해결점을 찾아가고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늘 친구 같은 엄마 아빠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제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책도 많이 보게 하고 동화책도 계속 읽어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창의력적인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갖추도록 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은 밖에서 뛰어놀고 자연에서 흙 만지고 뭘 만지고 보고 듣고 이런 숨쉬는 모든 곳에서 스스로 배움을 터득하잖아요. 또 그렇게 아이들과 놀면서 아이들 사이에서 그런 규칙들을 서로서로 정하면서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그것도 사회 집단이잖아요. 서로서로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특히 또 이렇게 성장한 어른들을 무례한 인연들도 많이 만났는데요. 대부분 보면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하고 원활하지 않은 관계를 겪고 난 후에 어른이 되면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나 애정적인 부분에서 반드시 결핍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존중하고 그러는지 이런 방법적인 부분들을 모르고 늘 보상 심리 같은 게 있어서 받으려고만 하더라고요. 나는 이런 부분들을 이런 사랑들을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자꾸 누군가의 사랑을 빼앗으려고 하는 에너지 뱀파이어가 돼서 자꾸 나 사랑 줘, 나 사랑 줘 그렇게 계속 칭얼거리고 있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근데 그렇게 일방적인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서로서로 사랑을 주고 받고 이 주고받는 관계가 돼야 이게 수평적인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건강한 관계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갖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미 어른들은 그런 뭐 전쟁도 겪었고 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암울한 시대적인 상황도 겪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서에 슬픔이나 한이 많이 서려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고생한 부분에서 그렇게
억압되고 억눌린 감정이 많이 있고 상처를 받은 기억이 많으면 정서적으로 그런 인지의 왜곡 상태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감정들을, 불편한 감정들을 상대방한테 투사하더라고요. 부정적인 감정들을 계속 투사하는 거예요. 그거는 울고 있는 자기 내면 아이가 나 이렇게 슬퍼. 그런데 그것들을 막 자기는 모르고 그건 너 많이 슬프지. 그래도 대견하다. 너무 너는 사랑스러운 사람이야. 이런 말들을 스스로한테 못 해주니까 이게 자꾸 웃고 있는 사람을 봐도 짜증을 내고 싶고 뭔가 잘 살고 있는 사람을 봐도 괜히 저 사람이 얄미워 보이니까 얄밉게 말을 해서 툭 쏘아서 저 사람한테 상처 주고 싶어서 자꾸 투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봐라. 내가 왜 상대방한테 투사를 하는가? 내가 질투를 느끼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방이 나보다 잘나서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 싶은 상대심이 있는가? 이렇게 내 감정이 뭔지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질투가 날 수도 있죠. 그리고 더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서 그런 상대심이 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지금 상대심을 일으키고 있구나. 내가 질투가 났구나. 이렇게 바라보고 객관화시킴으로써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잘 승화시켜 갈 것인가, 이렇게 더 좋은 에너지로 발판을 삼으면 될 것 같아요. 질투가 나면 그것들을 막 진짜 1차원적인 감정으로 상대방한테 투사하는 감정으로 쓰지 말고 승화하는 에너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질투나면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저 사람보다 더 잘해야겠다. 이렇게 자기한테 투자를 해서 노력을 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괜찮잖아요. 이유 없이 상대방을 괴롭힌 게 아니라 내가 발전하는 에너지로 쓴 거니까. 이래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또 뭔가를 이뤄낸 사람들을 보면 어느 정도 이루고 싶다. 승부욕도 있고 욕심이 있으니까 이뤄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좋은 쪽으로 쓰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 내가 너를 밟고서라도 이겨야 돼. 이렇게 그런 못된 마음으로는 말고 그냥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또 내가 항상 이길 수는 없으니까 내가 졌을 때 어떻게 상대의 그런 승리를 축하하고 상대방이 잘된 부분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이렇게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늘 생각을 해보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이길 때도 있고 내가 축하를 받아야 될 순간들도 분명히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는 누군가가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준 적이 없고 늘 시기 질투를 해왔어. 그러면 내가 잘 됐을 때 진심 어린 축하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들은 내가 누군가한테 줬을 때 나한테 그렇게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한테 그런 못된 말을 줬을 때는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나의 심장을 찌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미 찌르기도 전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품고 있는 마음 자체가 아름다운 마음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독을 품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상태나 신체적인 건강하고도 직결이 되거든요. 이 정신적인 부분이. 그래서 정신적인 부분도 부정적인 부분으로 회로가 열리고 있어서 내 앞길이 막힌다. 부정적인 뇌 회로를 쓰고 있으면 내가 잘 될 수 있는 에너지를 내 스스로가 다 뚝뚝 끊고 단절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뭐하러 그렇게 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상대를 미워하거나 원망심을 갖고 있으면 내 안에 독이 차 있기 때문에 내 몸의 건강도 지킬 수가 없고, 또 그런 독한 마음을 계속 품어내고 있으면 얼굴의 안색도 빛을 잃어가요. 그래서 흑빛이 되고 이제 그냥 피부 결이나 이런 것들은 더 하얗게 하얀 피부가 있고 좀 더 황인종 색이 있고 까만 피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진짜로 이렇게 마음의 평화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반짝거리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 빛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안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눈도 영성이 맑고 지혜로우면 눈빛이 반짝반짝거려요. 그래서 눈빛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반짝거리는 예쁜 눈빛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총명함을 나타내요. 그래서 눈빛이 맑은 사람들은 총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총기도 너무 중요하니까 총기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데 뭐든지 그러니까 지식적인 그런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로움, 덕, 인성 이런 덕에 포함이 되겠죠. 인성적인 부분은. 그래서 덕과 지혜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덕과 지혜를 지식만 갖춘 사람이 아니라 덕과 지혜를 갖춘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이런 아이들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 부분을 늘 엄마 아빠들이 어릴 때부터 가르쳐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잘 돼요. 왜냐하면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잘 돼도 너무 축하해주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다 좋아해주면 그 좋은 기운이 저 사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만 1등 해라, 누구를 밟고서라도 이겨라, 이거는 아이를 왕따 만드는 길이고 아이를 죽이는 길이다. 그러니까 늘 너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 된 걸 진심으로 축하해라. 이런 걸 아주 꼬맹이 때부터 한 3살이면 말 잘하잖아요. 3살 때부터 계속 엄마 아빠들이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있어야 아이를 사랑스러운 아이, 행복한 아이, 그리고 그런 인성을 갖춘 아이로 키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언제나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봤을 때 정말로 여리고 눈물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마주하게 돼요. 그러면 막 누군가가 슬퍼하고 울면 저도 바로 눈물이 나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존재이고 누군가의 귀여움이나 사랑스러운 모습들을 봤을 때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예쁜 마음들을 가진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고 여린 마음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부분들을 늘 기억하시고 다른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속상하게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악플 달고 못된 그런 기사 써서 다른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그렇게 인신 공격하게 만들고 이런 거 나 자신을 죽이는 일이니까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늘 누군가가 잘 되기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그렇게 늘 기도하고 빌어주고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 늘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 마음 안에 늘 사랑을 품고 좀 말도 세련되고 예쁘게 하고 우리가 좀 우아하고 품격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구는 하나여서 다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하나로 다 만나게 돼 있다. 어떤 전공을 선택했던지 어떤 성공적인 그런 성공 가도를 달리셨더라도 우리는 다 만나게 돼 있다. 이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든 노력을 열심히 했을 때 내가 내 내면을 갖추고 내가 어떤 인격적인 부분을 갖추고 마음 그릇을 크게 키웠을 때 우리가 그 안에 마음 그릇 안에 많은 부분이 담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좀 아량 있고 그릇이 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 태어났으니까 서로 많이 사랑하고 서로 안아줄 수 있을 때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도 계속 쑥스럽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 연습하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정 표현들도 살아있을 때 할 수 있지 죽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누군가 소중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후회가 되는 것보다
그냥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해서 그래 나는 사랑한다는 말도 너무 많이 하고 내 사랑을 언제든지 표현했어. 그렇게 남는 그런 마음들이 없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또 다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남는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밥 먹고 여행하고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함께 보냈을 때 나 때문에 이 좋은 시간이 망치지 않고 나로 인해서 이 시간이 행복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해서 웃음꽃이 활짝 피고 내가 아름답게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사해하고 행복해하고 이런 우리 스스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까칠하게 말하고 상처 주게 말하고 이런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까칠하게 말하고 싶을 때 내 안의 까칠함을 들여다봐야 될까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상처받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나? 이런 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밥도 잘 먹고 내 몸이 건강해야 마음 근육도 좀 튼튼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사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여유도 있다. 에너지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경우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심신이 지치고 그랬을 때는 좀 더 날이 서고 그런 저를 보게 됐거든요. 그리고 잘 몰라요. 그 순간에는 너무 피곤하고 그런 부분에 있으니까 몰라요. 그냥 피곤하다 이 기분만 느끼는데 밥을 한 끼 든든히 먹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해보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사실 괜찮지 않았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 괜찮지 않았던 나한테 달콤한 초콜릿 하나도 주고 따뜻한 꿀차도 주고 요즘에 날씨 추우니까 생강차도 주고 유자차, 모가차 이렇게 좀 향긋하고 몸에도 도움이 되는 건강차를 주면서 나를 위한 선물 그리고 차 한 잔을 마시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마음으로 안아주고 또 그 차 한 잔에도 수많은 사랑이 담겨 있잖아요. 나는 이런 사랑이 들어있는 차를 마시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늘 밥을 먹을 때도 간식을 먹을 때도 사랑의 손길들이 거기 다 녹아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랑이 담긴 밥과 간식들을 먹는 나는 귀한 사람이다.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늘 기억하세요. 밥 먹을 때마다 간식을 먹을 때마다 차를 마실 때마다 여러분이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가 깃들어 있는 그런 사랑들을 먹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랑의 손길들을 받고 있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그런 고마움들을 잊지 않으려고 늘 노력하고 그렇다면 내가 받은 이 사랑을 어떻게 세상에 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 건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세요? 그리고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오셨어요? 궁금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하루를 살아오셨을지라도 고생 많으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토닥토닥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100만 번 볼뽀뽀 보내드릴게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저는 항상 여러분이 보고 싶고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저한테 보내준 사랑들은 다 잘 들여다보고 느끼고 감사해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다 넣어두는 것 같아요. 그런 고마운 마음들에 대해서 그리고 늘 부족한 저를 그렇게 늘 일관성 있는 마음으로 사랑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 늘 좋은 쪽을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나한테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내가 무례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무례한 사람이 내 인생을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무례한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툭 가볍게 흘리고 너는 내 인생에 도움을 줄 수도 없지만 상처 또한 줄 수 없어 라고 딱 그 부분을 기준을 세우고 그 실제로도 그렇게 말을 뱉음으로써 이렇게 털어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또 내가 정말로 중요한 존재잖아요.
내가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내 인생이 흔들릴 만한 내가 그런 존재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바람이다. 그냥 내리는 소나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산도 잘 쓰시고 마음의 우산도 잘 쓰시고 마음의 비옷도 잘 입으시면서 이렇게 고어텍스 이렇게 그냥 물방울처럼 흘러내리도록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고 사랑스럽다. 그래서 그냥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속력으로, 자신의 방향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다 다르니까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삶을 좋아하는지, 내가 뭔가를 막 이뤄내고 싶으면 이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되겠고, 나는 그냥 이렇게 평온하게 흘러가는 이런 삶이 좋아하면 그렇게 평온하게 사는 삶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것인가, 그렇게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방향대로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저는 그런 마음의 평화와 행복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늘 평화롭고 어떤 상황에서도 늘 마음이 평화롭고 늘 내 마음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도 늘 사랑으로 대하고 유머 있게 대하고 품격 있게 대하는 그런 준비가 돼 있다면 그냥 어떤 상태에서도 행복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나 일적인 면에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저는 가장 좋은 점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성과 감성이 막 싸우기도 했어요. 그런 무례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근데 이제 해결 중심으로 그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또 무례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그런 해결 방안을 생각을 했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이해들을 하려고 계속 찾고 공부를 계속 했어요. 계속 생각을 하고 그랬고, 또 이제 더 요즘에 드는 생각은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근데 내가 안 좋은 부분에 굳이 내 신경을 거기다 써가지고 내 소중한 감정을 망쳐서 되겠어? 내 에너지를 그렇게 안 좋은 곳에 쓰면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더 좋은 생각만 하는 것 같아요. 너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다고 그게 네가 한 말이 정답은 아니야. 나는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이런 사랑받는 부분에 비중을 둘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분이 그렇게 휩쓸려 가진 않아요. 그리고 또 안 좋은 상황을 닥쳤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좋은 점은 이거야. 저는 항상 좋은 점을 생각해요. 지금 여기서 좋은 건 이거야. 이러면 됐지 뭐. 괜찮아. 이거는 지금 여기에서 이거는 아주 행복한 거야. 이렇게 행복한 걸 계속 발견해요.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날 때도. 그러면 더 나빠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감사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물을 딱 엎질르게 됐어. 그러면은 그 닦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지만 컵이 깨지지 않아서 진짜 운이 좋았어. 이렇게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더 만약에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그냥 진짜 미비한 사고에 그쳤다면 진짜 생명을 잃거나 크게 다친 건 아니니까 그래도 진짜 행운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사고가 일어나서 또 자동차를 그 기회에 또 점검하고 더 안전에 힘쓰게 된다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어떤 안 좋은 부분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인생에 깨달음이 오거나 또 한 박자 쉬어가는 이런 과정들을 만날 때 오히려 그런 쉬어가는 페이지들을 통해서 더 깊게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더 방향성을 찾아가는 그런 계기들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점들은 꼭 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점을 발견하면 나는 그 부분이 실패한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앞으로 내가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나는 이런 것들을 얻었다. 그렇게 계속 얻은 부분을 생각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이 각자 입장에서 너무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하고 있다. 내가 아닌 누가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사는 하루하루를 통해서 가장 나다운 모습을 만들면 그게 내 매력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뭐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나다운 모습을 계속 보이면 그냥 나다운 매력으로 사람들을 오게 만들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게 나야, 이게 나야 라고 자꾸 보여주면 그냥 되게 웃기고 재밌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저는 막 되게 진지함 속에서 그런 웃긴 코드를 발견할 때 그럴 때 막 되게 웃기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지함이 주는 어떤 묘한 매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진지해도 또 재밌고 또 아니면 너무 개그맨처럼 그렇게 웃긴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또 웃김을 통해서 너무 웃기고 그런 다 각자 다른 매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기 모습대로 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떤 성향을 많이 가졌는지 그거는 그 사람만의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각자의 매력들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빛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사람들의 소중한 마음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시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나? 이렇게 굳이 그렇게 의심하고 가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내가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으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저를 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고 있어. 너무 부끄럽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늘 그렇게 사랑을 선택해서 그렇게 사랑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막 때때로 뭔가 내 감정을 말하기에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런 마음들을 확인하게 됐을 때는 내가 좀 서운한 마음이 드는 순간이 오더라도 내가 먼저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어요. 나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이럴 때 좀 속상했어. 근데 내 마음은 너를 많이 좋아하고 너를 이렇게 이런 감정으로 좋아하니까 내가 서운함을 느꼈어라고 그대로 투명하게 보내면 훨씬 더 큰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감정적으로 또 내가 감정을 말함으로써 상대방도 더 깊은 감정을 말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이런 출발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먼저 내 감정을 말하고 내 생각을 툭툭 이렇게 텄을 때 더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시간이 쌓여갈수록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알아갈수록 저 사람은 정말로 진국이다. 저 사람은 진짜 사람이 참 깊다. 그리고 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그렇게 가볍지 않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또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좀 저랑 비슷한 성향을 만나면 제가 편안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을 함부로 하거나 그런 사람은 좀 불편함을 느껴요. 늘 부정적으로 얘기하거나 그래도 좀 코드가 맞지 않다고 느껴서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가볍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뇌에서 어떤 걸음이 없이 이렇게 반사적으로 뱉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무례하다고 느껴요.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구나, 부족하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과 행동들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내가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면서 너무 다른 사람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라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나를 성찰하고자 했을 때 그렇게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를 직시하면서 나를 내 거울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도
늘 내 마음은 어떤가 이렇게 마음 거울을 늘 들여다봐서 내면이 아름다우면 외면은 당연히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내면이 밖으로 되어져 나와서 이 외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면을 갖추지 않는 외면의 아름다움은 없어요. 그래서 예쁘게 태어날 수는 있어요.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그런데 아름답지 않은 마음을 품고 끝까지 예쁜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못생겨져 갔어요. 정말로. 예쁘게 태어난 얼굴이 아까울 정도로 못생겨져 갔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정말로 예쁘게 태어났는데 스스로 복을 다 날려버렸구나. 이런 얼굴들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쁘게 태어났으니까 끝까지 예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아름다운 여러분, 사랑이 많은 여러분,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늘 사랑을 받고 이 세상의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들에서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누리시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모든 소망들을 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귀한 시간과 여러분의 귀한 에너지를 저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따뜻하게 주무세요. 따뜻하게 자면 다음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개운하거든요. 그래서 또 개운한 몸으로 일어나면 하루의 시작이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제가 감사의 돌도 얘기했잖아요. 그 감사의 돌에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써서 보이는 곳곳에 두고 또 작은 돌로도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꺼내 보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보이는 곳에 이루고 싶은 것 글들 써놓고 이렇게 하면서 다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나라에서 또 하루를 시작하고 계시다면 시작하는 하루가 활기차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각자의 시간에서 모두 행복하세요. 사랑해요. 안녕.